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윈터스쿨 2부 연사를 맡은 저는 청소학원 부원장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원장님 되게 재밌으시죠? 네, 재밌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원이라고 이제 오늘 사실은 저희가 바쁘시잖아요. 또 연말에 바쁘셔서 사실은 윈터스쿨 프로그램 설명회만 진행을 하자라고 하다가 아니다. 또 오늘은 고1, 2, 3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현 중3 어머님, 현 고1 어머님, 현 고2 어머님 이렇게 지금 계세요. 아버님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입시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를 해드렸을 거고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많이 바뀌죠. 현 중2부터는 사실은 지금 만약에 동생 중에 중2가 있으시다면 그때는 다시 또 입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현 중3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입시의 틀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쇼핑백 안에서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핑크색 작은 책 보이세요? 네, 혹시 거기다 메모 가능하시면 위에다가 이 책은 현 고2 학생을 위한 책입니다. 네, 현 고2라고 적어 두시고요. 근데 많이 바뀌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고 현 고2는 당연히 어때요? 예비 고3이죠? 네, 이 아이들은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갑니다. 네, 이제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2024 1월이라면 그런데 여기 지금 2025년을 보시면 입시 리허설이라는 책을 왜 이제 현 고2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내년부터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대에서도 논술을 시작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입시가 바뀌는 부분들을 보시고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이 입시 리허설 책을 앞에 보시면 목차에 대학교들이 싹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이 지금 중3 학생과 현 고1 학생과 현 고2 학생이 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마 가져가셔서 한 10개 학교 정도를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학교를. 그래서 우리 아이랑 이런 대학교는 수시에서 몇 명을 뽑네. 그리고 내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최저 등급으로 몇 등급을 맞춰야 하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수시가 있으면 뭐도 있죠? 정시가 있죠. 그럼 정시에서도 반영률이 여기는 조금 탐구가 좀 높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시고 또 정시에서는 건대를 가기 위해서는 탐구를 과탐을 2개 해야 되네. 이과 쪽은. 요즘 사탐 하나 과탐해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쇼핑백에 많은 책을 저희가 이제 넣어드리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지 목적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봐도 괜찮은 책이다. 단 현 고2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다가온 어떤 학교 입시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설명에 앞서서 하늘색 네 보이세요? 저희 윈터스쿨 브로셔를 갖고 이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네 강부청소학원 네 윈터스쿨 브로셔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색 책자를 펴주시고요. 네, 그리고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50분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아까는 입시적인 얘기니까 어떨까요? 이렇구나. 이렇구나.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네. 또 입시는 이렇게 바뀌었네겠지만 지금부터는 꼼꼼하게 우리 학생이 이제 6주 동안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전달할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10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페이지. 저희 강부청소학원 윈터스쿨 후기 지나면 10페이지가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윈터스쿨은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제일 중요한 건 1월 2일 개강이고요. 1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2월 8일까지 6주입니다.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6주로 진행이 되고 부모님들 머릿속에 네, 90, 10일은 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선택 수업으로 저희도 다른 학원처럼 돈 더 받고 할까도 고민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6주 동안의 모든 학년, 자기가 원하는 학년 1년 과정을 다 마스터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가 8일날 끝나고 나서 설 연휴 이후에 또 포스트 윈터라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6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0페이지 계속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10페이지에 보시면 네, 현 중3, 현 고1, 현 고2에서 어머님들 보시면 성적 기준이 있죠.
네, 중3은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했을 때 A 3개 아니면 A가 하나는 있어야 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우리 현 고1과 현 고2는 네, 모의고사 등급과 네, 그리고 내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지금 성적표를 가져온 적이 없는데 집에, 아니면 두 번째, 네, 여기에 들지 않는데, 그러면 밑에 유시험 전형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저희는 유시험 전형이라 그래서 네, 아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성적표를 제출해서 거기에 맞게 들어오는 게 무시험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사고나 우리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특별 전형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유시험 전형이 있는데요. 유시험 전형을 만든 이유는 딴 건 없어요, 본인들. 뭐냐면 정말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 아시죠? 정말로 저희가 데리고 와서 기본 수업을 하더라도 얘네는 저희가 절대로 6주 동안 어떻게 올릴 수 없습니다. 라는 소수의 아이들을 조금 아이들한테 안 되겠습니다라고 죄송한 말씀 드리기 위한 거니까 일단은 유시험 전형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합니다. 유시험이든 아니면 성적표를 제출하고 이렇게 조건이 돼서 들어오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네, 진단평가는 전원 필수입니다. 밑에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진단평가를 맨 밑에 보시면 네, 성적표를 내든 내지 않든, 그리고 여기에 기준에 들든 들지 않든 중요한 건 진단평가는 필수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끝났죠? 11월 18일에 하루 있었고요. 그때 한 60명의 친구가 미리 봤습니다. 자, 밑에 2차에 별 하나 해주시고요. 2차에 12월 16일 토요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시험은요, 거기 10시만 나와 있긴 한데요. 2시에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12월 16일 토요일 날 저희가 네, 2번 정도 실시를 한다. 그런데 선생님, 부원장님, 저희는 시험이 좀 늦어요. 그죠? 이번에 뭐 경기도도 좀 늦고, 그리고 본인도 아시죠? 원래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11월에 봤는데 안 봤죠? 학교에서. 왜 안 봤죠? 정보 유출 때문에 네, 12월 19일 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애들 중에서 한 명이 선생님 저 11월 모사 잘 봐가지고 그 성적표 낼래요 막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게 무산됐죠. 왜냐하면 12월 19일 날 보면 거의 1월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어떤 학교 우리 그 의정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틀 모사 보고 하루 12월 교육청 모사 보고 이틀은 네, 시험을 보고 또 밀린 학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 아이는 16일 날은 안 돼요. 왜냐면 내신 신경 쓰셔야 되니까. 중3 제외하고요. 그래서 현 고1, 고2 아이들은 저희가 등록을 하시면 기초조사 정보라는 걸 문자로 드려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 진단평가를 16일 날 볼 수 없을 때 밑에 기타라고 써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는 이때 보겠다라고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진단평가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학원처럼 우리 아이들을 A반, B반, C반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진단해서 시간표를 짜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안 보려고 그런대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단평가 말씀드립니다. 자, 국어는 현 예비 고 1, 2, 3 다 똑같이 독서와 문학을 반반 봅니다. 독서와 문학. 우리 중3은 배운 적이 없는데 3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독서랑 문학. 네, 그래서 고등학교 거로 얼마나 잘 안착했는지 보기 위한 거. 자, 영어는 문법이 반이고 독해가 반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넣어놨고 누구나 풀 수 없는 문제도 넣어놨습니다. 진단평가니까. 네,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현 중3 어머님들은 중3 범위, 고1 범위, 고2 것도 있고 미적기하 확통 다 들어가 있어요. 오, 뭐지? 풀 수 있는 것만. 네, 풀 수 있는 것만. 당연히 수학 상 선행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죠? 당연히. 네, 지금 뭐 중학교 수학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것만. 우리 고1 어머님들은 수학 상하 그리고 수원수투, 미적기하 확통 또 다 들어가고요. 예비고3 어머님들은 수원수투 그리고 기하, 미적, 확통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50분 넣어놨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끝까지 푸는 친구도 있고 좀 선행한 친구들은 근데 일단 자기 배운 만큼만.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합본으로 드릴 거고 와서 시험 보시면 되고. 그래서 12월 16일 10시 또는 2시 외에 다른 시간에 보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초조사 정보가 문자로 가면
이제 예약금을 내시면 가는데요. 거기에 기타에다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진단평가는 특히 필수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거로 시간표 짜야 돼요. 네. 사실은 내신은 본인도 우리끼리지만 내신 갖고는 얘가 잘한다 못한다.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선도과 같은 경우 내신 3등급 되게 잘한 친구거든요. 모의고사가 1, 2등급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신보다는 사실은 모의고사로 봐야 돼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다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을 구성하는 게 저희는 다른 학원처럼 비슷한 애들끼리 강의실에 모아놓고 선생님이 오는 형태가 아니고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 아이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시간표를. 그래서 같은 반이어도 어떨 거예요?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기 등록 할인은 다 끝났어요, 부모님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혜택은 다 라이브러리 드릴 거고 지정석입니다. 지정석. 아이가 6주 동안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윈터스쿨 기간에 저희가 이투스 인강이 30일 무료권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나중에 재원생 인증하면 30일 동안 우리 아이가 네, 이트스에 있는 모든 인강을 다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라이브러리에 어머님들 아이들 보낼 때 패드나 노트북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갖고 와서 인강을 안 듣는데 왜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두 번째는 저희는 모든 수업을 어머님들 이렇게 보이죠?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위에 카메라. 모든 수업을 다 영상을 찍어요. 선생님 숨소리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도 사실은 부원장이지만 고3 의치서 담임이고 고1, 2, 3 영어 수업을 합니다. 구문 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찍히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실은 좀 수업 외 얘기를 덜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을 다 찍어서 우리 애기들이 나중에 강부청소학원 홈페이지에 재원생 로그인을 하면 모든 수업이 다 올라와요. 네,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빠졌을 때도 영상 보관 가능하고 나는 14번만 진짜 안 되네 무한반복 14번만 돌려볼 수 있고 이쪽 수업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강 정정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다 찍는다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어떤 학원들처럼 그냥 재수부 선생님들이 6주 그냥 수업하고 안녕 빠이빠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선생님이 다 1년 동안 여기서 단과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로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지금 브러쉬에 없는 내용인데 잠깐 봐주실래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지금 저희는 예약금만 받고 있습니다. 30만 원 예약금만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더 좋은 학원을 찾거나 윈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취소가 가능하신데 어머님이 이제 30만 원 내셨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1월 2일 날 보자 등원해라 이게 아니라 자, 첫 번째는 왜 와야 되죠 학원에? 진단평가 보러 와야 되죠. 그럼 진단평가를 보러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12페이지 맨 위에 학습 이력 조사 및 성취도 진단 분석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학습 이력에 별 하나 해주실래요? 네, 그리고 밑에 혹시 학습 이력 조사라는 샘플 보이세요? 네, 요게 문자로 가요. 네, 어머님이 예약금을 딱 내시면 요게 문자로 가요. 학습 이력 조사. 이건 뭐냐면 아이가 어떻게 1년 동안 공부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미리 알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만 보실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뭐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1년 동안 국어 공부 뭐 일주일에 몇 시간에 문제집 몇 건 풀었어? 너는 몇 등급 정도 나와? 너는 국어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너는 싫어하는 과목이 뭐야? 그리고 윈터스쿨 들어왔을 때 어떤 과목을 듣고 싶어? 이런 걸 물어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재수생들도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습 이력 조사를 예약금을 내는 동시에 문자가 2개가 갑니다. 첫 번째는 아까 기초조사 기억나시죠? 셔틀과 급식할래, 진단평가 언제 볼래라는 기초조사. 두 번째는 학습 이력 조사. 이건 학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로 가서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 저희한테 다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럼 첫 번째 오는 거고. 자, 그러면 진단평가를 왜 보는 거죠, 본인들? 왜 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표 상담하려고요. 그러면 진단평가를 12월 16일 날 보시면 이제 예약 링크가 갑니다. 자, 예약 링크가 갔어요. 그럼 그 예약 링크를 보시고 부모님과 학생이 다 되시는 시간대 클릭을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학원으로 오시면 돼요. 그럼 진단평가를 통해서 아이와 시간표를 짤 겁니다. 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요. 부모님이 이제 오셔서 예약금을 내시면 기초조사와 학습이력조사 문자가 나갈 것이고 등원 전에 2번을 와야 돼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진단평가, 두 번째는 시간표 상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3 어머님들은 특히 더 뭐냐면 12월 26일 혹시 메모 가단 써주세요. OT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12월 26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네, 저녁 7시에 나중에 문자 갈 거고요.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도 오늘 오니까 어떠세요? 강부청소랑 엄청 크죠? 네, 엄청 크고 아까 데스크 오시는데 어떠셨어요? 성형외과 같은 느낌 드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학원보다 저희 학원은 얼굴이기 때문에 데스크가 그래서 조금 더 웅장하고 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우리 중3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 처음 학원 오면 어떨까요? 어색하고 무섭겠죠. 네, 가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오는 친구도 있을 텐데 윈터는 그쵸? 맞습니다. 그쵸?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OT는 꼭 참석시켜 주세요. 웬만하면 26일 날 7시에 와서 제가 1부에 우리 학원 시스템 얘기 지금처럼 할 거고요. 또 2부에서는 저희 학생 지도팀 팀장님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규칙, 규율 이런 걸 할 거예요. 저희 라이브러리에서 유튜브보다 적발되면 3일 압수예요. 노트북. 이건 부모님 와서 사정해도 안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졸면 깨워줘요. 근데 3번 이상 되면 또 반성문도 써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머님 허락 없이는 조퇴 외출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OT 때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랑 아이들이 모르고 오는 거랑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단 만약에 가족여행이 예정돼 있거나 그날 다른 학원이 있다면 저희가 영상은 밤에 보내드릴 거예요. 네, 찍은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원 한번 와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OT도 진행을 하는데 메모 이제 확정됐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7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등원을 해요. 이제 등원을 하면 등원해서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수강 정정 기간도 있다. 요거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잘 좀 봐주실래요? 요것도 브러쉬 없어요. 자, 우리 애기들이 있어 좀 겁을 먹을까 좀 걱정인데요. 표준 시간표입니다. 6주 동안에 우리 아이가 이런 동선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모님들. 월요일부터 언제까지죠? 금요일까지예요. 그리고 자, 여기 몇 시까지 등원이죠? 7시 50분입니다. 셔틀을 타고 오면 그 전에 도착할 거고요. 그 전에 만약에 대중교통이나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7시 50분까지 오셔야 돼요. 그런데 7시 50분은 다른 학원은 뭐 9시까지인데 왜 청소는 7시 50분이냐? 설명하실 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능 보는 날 고사장에 8시까지 못 들어가면 시험을 못 봐요. 근데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막 경찰차 타고 경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중3 때부터. 현 고1, 현 고2.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8시 1분부터는 고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어 수능 때 국어 응시 시간은 8시 40분이에요. 네, 40분은 원래 지금 여유가 있지만 8시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연습을 시키고 있고 또 그래서 특이한 거 보셨어요? 가면 이제 라이브러리로 갑니다. 자기 자리로 가서 짐 풀고 앉았다가 이제 저희 자습 준비하고 준비하고 이제 수업 있으면 수업으로 가는데 본인도 보세요. 1교시 보세요. 8시 20분부터 몇 시까지죠? 10시까지예요. 자,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과 다른 점. 한 교시에 100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애기들은 뜨아하겠죠. 왜냐하면 중3들은 40분, 45분일 거고 우리 학교에서는 50분이니까. 그런데 50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개념 정리 한 번? 그죠? 그래서 저희는 재수부도 똑같고 우리 단과도 똑같고 100분으로 선생님이 다 체화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100분 동안 수업에 대한 거는 5, 60분 수업하시고 저번 시간에 대한 피드백. 그죠? 그리고 어떤 다시 한번 복습. 뭐 반복해서 읽어주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죠? 시험으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질의응답도. 그래서 100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00분이니까 지금 1교시, 2교시 하고 바로 뭐죠? 급식이에요. 12시.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에 1, 2, 3, 4교시는 아닙니다. 저희는 1, 2 그리고 점심 먹고 3, 4 수업이 있으면 수업하러 가고 수업 없으면 라이브러리에서 관리하고 네, 자 그리고 5시가 되면 종례가 있고요. 그럼 이때 이제 모여요. 같은 반끼리 모여서 영단어 시험 보고 국어 어휘 테스트 보고 국어 어휘
테스트는 다른 학원 안 보는데 왜 본대지? 국어 어휘 테스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 작년에 고3 교육청, 그러니까 교평,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네, 고성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문학에서. 오답률 최고였어요. 고성이란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렇죠. 그때 우리는 지리적이래요. 네, 근데 우리는 고성을 지르다잖아요. 그죠? 소리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어려운 단어 띡 주더라도 그 옆에 풀이를 해줘서 이것도 시험을 볼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들 어휘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일 현고 1, 2, 3, 그러니까 예비고 1, 2, 3 다 저희가 이렇게 단어 시험, 매일 단어 시험도 영단어도 있고 국어 어휘 테스트도 본다. 자, 그리고 급식 먹겠죠, 저녁? 집 가깝다고 외출 안 돼요. 본인들, 네, 공평하게 급식 먹이고 있습니다. 급식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2층에 급식 업체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면 먹고 나면 6시 50분이에요. 그러면 6시 50분부터 8시 반까지,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여기는 뭘까요? 독서실 자습, 무료 특강, 담임 선생님 상담,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의무고요. 토일은 뭐죠? 선택이에요. 네, 선택이세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몇 시 등원이에요, 본인들? 9시죠? 그럼 셔틀도 1시간 늦게 갈 거예요. 좀 자고 나오라고. 근데 안 와도 되는 거고. 이해 가셨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특히 예비고1 어머님들은 애들 보내지 마세요. 네,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예비고1 친구들은. 네, 부탁드릴게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선택자습. 이해 가셨죠? 선택자습.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여기는 오전만 하고 가도 돼요. 네, 뭐 야간만 해도 되고, 단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하고 목금 정도의 주말 자습 신청을 하라고 낼 거예요. 그러면 따로 뭐 늦은 지각증 끊어놓고 다 해요, 일일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렇게 6주 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12페이지에 이거구나. 진단평가가 이거고 얘는 문자로 학습 이력 조사를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지금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3페이지에 보면은 네, 시간표가 2명의 시간표가 있죠. A, B 보이십니까? 네, 그럼 A, B 시간표를 잘 보시면 둘이 똑같아요? 달라요? 네, 13페이지에 다르죠, 시간표가. 네, 근데 이 두 아이는 같은 반입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네, 그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화요일 날 1교시 수업은 어떤 아이는 수업이 있고 어떤 아이는 자습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는 아이들의 과목 안에서도 세세하게 아이들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만든 거고요. 그러면 예비고1 어머님들 보실게요. 예비고2, 예비고3 어머니도 보셔도 돼요. 진단평가를 제가 아까 국어를 뭐 본다고 했죠? 문학과 독서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독서가 비문학입니다. 여러 장르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비문학. 그럼 보이세요? 우리 아이는 진단평가를 봤더니 문학은 곧잘해요. 그럼 문학은 심화로 가는 거고요. 네. 국어는 비문학은 독서는 조금 해야 되겠네? 그럼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요건 어디 있냐면 우리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예비 고1 어머님들 보시면 되고요. 예비 고2 어머님들은 22페이지, 그리고 예비 고3은 24페이지 보시면 돼요. 비슷합니다. 네,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다 똑같이 문학과 독서는 기본과 심화로 나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부모님들? 자, 기본과 심화가 교재가 다를까요? 아니요, 국어는 같아요. 왜요? 당연히 예비고1 공부하러 왔는데 중3 거 공부시킬 수 없잖아요. 예비고3 공부하러 왔는데 수능 공부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는 기본과 심화가 교재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기본은 개념 위주가 되겠죠. 그리고 심화는 문제 위주가 되겠죠. 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프린트가 조금 다를 거고요. 그래서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 제가 다 말씀드리면 지금 문학과 독서 나눌 거고 예비고1 어머님들 봐주세요. 20페이지에 언어라는 수업 보이세요? 요거 별 하나 하시고요. 자, 언어가 뭐냐면 문법이라는 수업인데 얘는 네,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범위가 한글 맞춤법이에요.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내신 준비해 준다는 반이죠.
괜찮겠다 이것도. 그죠? 그리고 밑에 실전 모의고사는 뭘까요? 3월 모의고사 아니겠죠. 3월 모의고사 교육청 대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학과 독서가 한 세트로 있어서 응시하고 해설 강의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다음 예비고일 어머님들 수학 잠깐만 볼게요. 그 영어 잠깐 볼게요. 지금 네 국어 보셨고 영어 잠깐 볼게요. 예비고일 어머님들도 사실은 예비고2, 3 어머니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구문 문법 따로 독해 따로 본다 했죠. 독해는 꽤 해요. 근데 문법을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뭔 말인지 감으로 좀 해요, 독해는. 근데 문법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영어가 이번에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얘도 기본 심화를 나눈다. 그렇구나. 괜찮지 않으세요, 본인들? 그냥 영어. 그래서 그냥 비슷한 아이끼리 이렇게 묶어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문과 독해를 나눈다. 그리고 밑에 모의고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1 어머님들은 당연히 1학년 1학기 상.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하. 근데 우리 아이는 좀 해. 그래서 2학년 것도 할래. 그럼 수원도 있고 수투도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맨 밑에 제일 중요한 거. 또 요것도 별 하나 해주세요. 1학기 중간고사 실전 심화. 경기도 서울에 있는 모든 괜찮은 양질의 학교 기출 문제를 푸는 반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내신 기출을 풀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수학 상위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상을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안 듣는 게 좋겠죠. 그렇죠. 더 상에 집중하고. 네, 근데 수학은 당연히 어떨까요? 기본과 심화가 교재가 다르죠. 수학은 달라야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 고2로 넘어갑니다. 예비 고2 전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전체 한번 정리하면은 예비 고1은 수업이 어떻게 돼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한국사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는. 되셨죠? 네, 아마 됐을 거라 믿고 제가 넘어갑니다. 한국사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고2 가면 똑같죠? 세트는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학교 중에 2학년 때 문법 하는 학교가 있어서 문법, 엄매.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볼 때 부모님들 그냥 제가 예로 하나 드릴게요. 국어 수능 때 몇 문제 나오죠? 45문제가 나와요. 45문제 중에 34문제가 독서랑 문학이에요. 그럼 나머지 몇 남죠? 11개 남죠. 네, 그 11개를 우리 아이들 선택하는 거예요. 화작하고 언어와 매체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 하나 알아두실 게 다 아시겠지만 언어와 매체란 말할 때 언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 영어가 아니고요. 언어라는 건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국문법. 되셨죠? 그래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모의고사 공부. 예비고2도 비슷하죠. 틀은. 그리고 예비고2도 똑같이 영어도 구문 기본 심화, 독해 기본 심화, 모의고사 똑같습니다. 되셨죠? 네, 제가 빠르게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비고2 어머님들 수학은 잠깐 봐주십시오. 수학은 뭐냐면 당연히 수원, 수투 하셔야죠. 되셨죠? 수원, 수투. 네, 이거 제가 이따 예비고3 할 때 말씀드릴게요. 수원, 수투. 얘는 2학년 1학기. 얘는 2학년 2학기. 근데 양서고는 2학년 때 수원을 안 하고 미적을 한대요. 내신 때. 학교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밑에 보이세요? 저희는 미적, 확통, 기하를 넣어놨어요. 필요하시면 들으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고2 때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 한대. 그럼 기하 들으면 되죠. 근데 나는 수능 때 미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미적해도 되죠. 근데 미적을 할 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죠? 수투가 안 됐으면 미적을 못 해요. 그러면 수투랑 미적을 같이 하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다. 이해 가시죠? 네, 엄마 입장에서 야 다 들어. 너 수능 미적 볼 거 전데 이과생이야 막 이거 좋은데 수투가 돼야지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저희가 시간표 상담할 때 아이랑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우리 예비고2도 중간고사 기출 분석반이 있다. 얘도 당연히 수원이 조금 돼 있어야 도움이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고2는 논술도 있습니다. 예비고2는 논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논술 얘기 뒤에 가서 예비고3 할 때 얘기 좀 할게요. 자, 이제 예비고3입니다. 자, 예비고3은 지금 24페이지에 있을 텐데 문학 그리고 독서 똑같고 이제 어때요? 예비고3은? 어머님들 11문항 선택하는 거 고를 수 있죠. 화작하고 엄매 중에 골라야 되고 모의고사 세트. 그럼 실전 모의고사는 독서와 문학만 세트로 해서 시험 보고 같이 응시하고 해설 강의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럼 넘어갑니다. 자, 우리 예비 고2 어머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예비 고3 어머님들도. 자,
요거 영어는 똑같으니까 제가 넘길게요. 자, 수학을 가는데 수학은 수능에서 30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30문제가 나오고 네, 변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 중3 때까지 지금 중3 친구들까지 30문제가 나오고 그중에 22문제가 수원수투예요. 되셨죠? 22문제가 수원수투. 아, 그럼 우리 수능 공부 언제부터 하는 거죠? 예비 고2부터 하는 거잖아요. 수원을. 그죠? 2학년 1학기 때 배우니까. 수원수투를. 그럼 2학년 때 왜 배우는지 아세요? 자, 3학년 올라갑니다. 3학년 1학기가 됐어요. 3학년 1학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머니 내신? 중요해요. 수시 때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3학년 1학기 때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학을 수원수투를 안 해요. 네, 확통이나 미적으로 내신을 봐요. 그럼 우리 애들은 그 한 4개월 동안 미적과 확통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때 재수생들은 수원수투를 미친 듯이 하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능에서 30문제 중에 22문제가 뭐죠? 수원수투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메모 가능하시면 예비고3 어머님들 특히 수원은 수학 중에 가장 암기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암기 과목의 특징이 뭐죠? 안 하면 까먹죠. 네, 안 하면 까먹어요. 반복하셔야 돼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수능 문제는, 그러니까 수학 준비는, 수능 수학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거다? 2학년 1학기부터 하는 거예요. 수원부터 시작하니까 2학년 1학기 때. 그리고 30문제 중에 수원수투가 22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나머지 몇 문제 남죠? 8문제 남아요. 그럼 거기서 미적, 기하, 확통 중에 고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미적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의 등급이 더 어때요? 똑같 1등급은 낮죠. 그러니까 성적이 더 낮죠. 등급이 더 높고. 그리고 미적은 어려워서 많이 못 풀고 수원수투 쪽에서 많이 애들이 맞춰요. 자, 확통으로 와볼까요? 확통은 한번 잘해놓으면 되게 좋은 게 이번에 확통 보면은 수원수투에서 많이 틀리고 확통 거의 다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십시오. 저희 학원의 깨알 같은 자랑. 다른 학원은 좀 다르게 밑에 보이세요? 선택 과목도 뭐가 있죠? 기본과 심화가 있어요. 네, 미적을 한번 해본 친구면 당연히 기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 지금 보면 예비 고3 중에 어때요? 미적 안 해본 친구 있죠? 지금 수투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기본으로 가서 개념 정리.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수학도 다 배분을 해놨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학 수능 준비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한다. 수원이니까.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수투를 배울 거고 단 3학년 1학기에 가면 수원수투를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 생각 항상 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수원수투를 저희 학원은 만약에 선택 안 하시더라도 수원수투는 꼭 방학 때 예비고3은 2번 정도 돌려주세요. 네, 그래야 안 까먹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밑에 모의고사반도 있습니다. 수원수투만 따로 모아서 하는 모의고사가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예비고2도 그리고 예비고3도 논술이 있어요. 본인 논술이 뭐죠?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논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시라는 거로 대학을 갈 때 수시가 뭐냐면 본인들 수시랑 정시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수시는 뭔지 아세요? 대학에서 수시를 뽑겠다요. 그래서 다 다르잖아요. 일정들이. 정시는 뭐죠? 정해져 있어요. 정시예요. 세부 X기 가나다군. 근데 수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죠? 교과, 내신만 갖고 가요. 근데 내신 중에서도 최저가 있냐 없냐인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종합전형이죠. 생기부까지 보는 거. 자소서는 조금 축소됐고 세 번째는 예체능 실기전형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논술이에요. 네, 논술은 부모님들 좀 어렵고 우리 아이는 안 할 것 같은데 할 때 수학을 조금 하는 친구들은 근데 내신이 1, 2등급이 안 나오면 수리 논술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수리 논술이 엄마 나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수리 논술은 수학 문제집 뒤에 나오는 해설지를 만드는 게 수리 논술이에요. 그럼 조금 이해 가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 해설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인문 논술은 학교마다 좀 달라요. 연대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도 나와요. 인문 논술에.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상황을 주고 풀 수 있게 논리 정연하게 쓰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논술이 내년에 어디 학교가 생긴다? 고려대가 생겨요. 원래 없었는데. 근데 연대도 있죠. 근데 연대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대한민국 글짓기 대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신이 낮아도 막 쓴다 말이는데 근데 고대는 높아요. 네, 111을 맞아야 돼요. 논술을 잘 써도 최저 등급이 좋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시립대 아세요? 서울시립대 좋은 학교죠. 등록금 진짜 싸요. 진짜 싸요. 저번에 저희 제자도 선생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답변이니까 40만 원밖에 안 냈대요. 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거기는 인문 논술이 없어요.
네, 수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문과 쪽은 논술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네, 그냥 내가 너 서울시립대가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논술로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좀 정리해야 되고 저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1월 달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입시교실이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뭐 표준 점수가 뭐고 원점수가 뭔지 이런 것들 다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은 수리 논술은 수학 좀 하는 친구는 한번 시켜보세요. 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교육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예비 고2상 어머니들 봐주세요. 네, 이제 요거는 26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탐구입니다. 보이시죠? 네, 예비 고2, 3이고요. 예비 고1 중에 나는 과거 준비를 해서 통합과학은 너무 쉽다. 그러면 월반은 가능합니다. 근데 예비 고2, 3 어머니들 봐주시면 물화생지 있죠? 보이시죠? 원투 원투 다 있고요. 그리고 사탐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뭘 볼 건지 그게 중요하다면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을 듣는 거고 내년 2학년 때 아니면 뭐 수능 때 아니면 뭐 내신 때 나는 내신에 좀 따야 돼. 그럼 그걸 들으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예비고 이상 어머니들 하나 그 탐구 거기 탐구에 적어 놓으실 거 있습니다. 수요일이 탐구데이예요. 좀 적어 주세요. 수요일이 탐구데이란 뜻은 뭐냐면 수요일은 탐구밖에 없어요. 국어, 영어, 수어랑 겹쳐 놓으니까 애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수생들도 1년에 이제 수요일이 탐구데이라서 탐구만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150분으로 돼 있죠? 분명히 청소는 100분씩이라는데 왜냐면 100분짜리 2개 수업 맞고요. 150분이 수업이고 50분이 질의응답이라서 그래요. 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엄마 여기는 한 교시당 100분인데 여기 왜 150분이야? 그럼 150분 수업하고 50분은 질의응답. 그럼 어머니도 어떨까요? 한 과목 들으면 오전에 한 과목 들으면 끝. 맞습니다. 점심 먹겠죠? 네, 뒤에 한 과목 더 들으면 종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2과목. 저는 최대 3개 듣고 싶은데요? 그럼 교재만 사가지고 영상으로 들어도 되죠? 모든 과목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수능 준비, 내신 준비까지 해서 최대 3강좌 듣더라고요. 네, 선생님 저 영상 듣는 친구인데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과탐하고 사탐 말씀을 드렸고요. 요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아이가 시간표가 다르지만 같은 반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뭐냐면 요게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딱 보면 뭐 느끼세요? 아까 제가 모든 수업은 다 뭐 한다? 영상 촬영을 한다.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얘는 윈터스쿨이 끝났어요. 2월 8일 날 끝났어요. 끝났는데 앞에 좀 못 들었던 수업을 또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은 연장을 해놓을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윈터스쿨이 끝나도 일주일 동안에는 자기가 들었던 수업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 패스가 그 뜻이에요. 네, 모든 윈터 수업은 현장이지만 이런 걸 하고 이제 밑에 네. 무한패스 수업 녹화된 것이 올라와 있어서 다시 보면서 참고도 하고 복습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작년 학생이 네, 수강후기를 쓴 거라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말씀드렸고 본인도 요거 잠깐 봐주실래요? 요게 패드가 붙어있죠? 우리 학생들 봐보세요. 패드. 네, 요게 뭐냐면 저희는 질의응답을 애기들이 책 들고 주구장창 나와서 밖에서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저렇게 예약 패드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매일 월요일 국수영 선생님, 화요일 국수영 선생님 이해 가시죠? 그럼 예를 들어 화요일 영어 이지선, 제 이름이 이지선입니다. 그럼 들어가 있으면 몇 밑에다 6시 50분 또 20분 해가지고 병원처럼 예약하는 거예요. 클릭 저장. 그럼 그 시간에 아이가 올라와서 선생님 만나는 거. 부원장으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본인들 아시죠? 작년까지는 마스크 쓰고 했거든요. 저희 윈터. 애들 얼굴을 모르겠네. 그거 아시죠? 그 마스크 쓰라 안 쓰라 얼굴 완전 다른 거. 그래서 되게 슬펐었어요 작년에. 근데 유일하게 애기들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눈물이 날라 그랬지. 네, 작년에 독서실에 내려가면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벗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 못 먹는 애 있으면 또 동료도 해주고 너무 많이 먹으면 더 먹지 마라 뭐 얘기도 해주고 정말로 네. 그리고 배 아프면 죽도 신청하는 거 도와주고 뭐 그러는데 이 패드 를 이용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질문율이 없는 친구들 명단을 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불러요. 그러니까 혼을 내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완벽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1, 2, 3학년 다 상담도 다 하고요. 뭐 3학년 담임만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지금은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작년보다 좋은 건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니까 애기들 얼굴 다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놨고 그다음에 여기 스카이 멘토라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 의대, 연대, 고대 간 언니 오빠들이 와서 질의응답도 해줘요. 요것도 괜찮죠. 네, 그래서 같이 선생님도 해주고 옆에 쫙 스카이 멘토리 앉아 있어요. 교무실에. 이것도 예약해요. 예약해서. 그럼 올라와서 꼭 국영수 질문만 안 해도 되죠? 어떻게 대학 갔어요? 애인 있어요?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으신 말씀은 국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연계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경만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맞춤 학습 관련 저희 담임 선생님은 9명. 이제 지금 저희가 세팅된 게 9명인데 잘 들으실 게 뭐냐면 수업을 하는 분은 없어요. 다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시고요. 그럼 전략 담임 선생님들 뭐 하시는 분들 1년 동안? 재수생을 1년 동안 관리하는 분들이 담임을 하세요. 기회입니다. 입시에 대해서는 정말 짱이세요. 이해 가시죠? 네, 항상 수시 정시로 애들을 600명, 700명을 보내는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시는 거예요. 고1도, 예비 고1도.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학을 갔고 이런 식 얘기를 다 들어줄 거고 9명의 담임 중에서 수업을 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수업은 최소화하고 고3 의치서 담임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상담 부분들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해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작년에 어떤 뭐 내신 컷 뭐 이런 것도 학교별로 정말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 독려해주고 이런 것들 다 진행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 어머님들한테 갈 건데 요거는 지금 어디 있으시냐면 자, 어머님들 1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게 더 편하시겠죠? 네, 15페이지의 맨 위에 주간학습 분석표 보이세요? 네, 그거 별 하나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으로 가실 거예요. 네, 얘들아 미안해. 우리 학생들 일주일 동안 우리 학생이 공부한 시간 수업 시간, 영단어 개수, 그 다음에 반 평균, 그 다음에 학년 평균. 그러면 아이가 좀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 그러면 대화에 좀 거리가 되겠죠? 너 요즘 왜 이렇게 영단어 안 해오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들은 라이브러리가 있는 학원들 중에서는 외출 조퇴가 자유롭다 보니까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비고의가 항상 저희가 넘쳐나요. 이렇게 예비고의는 거의 마감이 돼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저희는 부모님 허락 없이 외출 안 돼요. 외출 조퇴 안 돼요. 만약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무단 이탈로 제적입니다. 제적.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숨을 쉬나요? 8층에 하늘 정원이 있어요. 별 보러 올라가면 돼요. 그쵸? 네. 그럼 하루하루 금방 가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외출 조퇴는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다 말씀드려서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요 그래프 보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담임선생님 다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옆에 건 뭘까요? 이투스 모의고사죠. 네, 요거는 확정됐어요. 메모 가능하시면 지금 1월 25일 날 볼 겁니다. 1월 25일 목요일 날 볼 겁니다. 저희가 13개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청솔학원이 회사인 거 아세요? 네, 자회사 이름이 뭐죠? 이투스 에듀죠. 그 안에 청솔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강남 하이퍼 들어보셨어요? 라인이 있고 247 들어보셨죠? 독학재수학원. 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13개 점 합쳐가지고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 다 합치면 거의 8,000명. 아니, 네, 8,000명, 7,000명 정도 되죠. 그 친구들이 다 모의고사 똑같은 거 보는 거예요. 질 수 없죠, 강북.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등급도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나중에 2월 달에 성적표 다 갑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중에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님들, 제가 예로 한번 들게요. 그냥 우리 예비 고1 예만 들게요. 우리 중3이죠. 그러니까 중3 애들 학교 가면 3월에 뭐 보죠?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요. 국어, 영어, 수학을 봐요. 국어랑 영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모의고사로 안착하는 의미가 있는데 수학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중3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 네, 중3 전범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고 해야지. 엄마 나 도형 파트 다 까먹었어. 그렇죠?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거의 학교 지금 1지망 2지망 내놓고 기도도 지금 내신 때 다 넣어놓고 학교 다 지원하셨잖아요. 자사고랑 이제 외고 준비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투스 모의고사는 1학년 걸 넣었어요. 상하. 그죠? 그리고 예비고2 친구들한테도 예비고2도 이제 3월이 되면 고2가 되면 3월 모의고사에서 상하가 나와요. 고1 거. 이해하셨어요?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수1을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수학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투스 모의고사가.
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나중에 아이들이 와서 엄마 이거 뭐 범위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투스 모의고사는 지가 배운 범위입니다. 이번 6주 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계십시오. 그것도 진행하고 다 성적표 나갈 거예요, 부모님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거는 좀 부모님들 좀 도와주세요. 뭐냐면 우리 아이는 따로 플래너 써요. 그래서 우리 학원 거 안 써요. 이거는 제발 좀 어머님들 같이 하는 거니까. 뭐냐면 저희가 플래너가 나가요. MNC라 그래서 아이들 학습 플래너를 쓰게 할 거예요. 네, 요것도 지금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다 샘플로 있어요. 그죠? 이투스 모의고사 옆에.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플래너를 다 쓰게 해요. 그러면 이거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담임이 확인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사인도 해주시고요. 멘트도 써줘요. 너 이번 주에 너무 국어가 공부량이 적어.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들 또 내가 말씀드리죠. 저희 학원을 안 보내시더라도 학습 플래너는 꼭 쓰게 하세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돼요? 플래너나 우리 다이어리 쓰죠.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제 핸드폰에 다 달력이 있으니까. 근데 내일 할 거를 적는 게 아니고요. 학습 플래너는 지금 여기 잠깐 좀 보이세요? 네, 거기 한번 좀 진하게 이제 15페이지에 브러쉬에 보이시면 네, 그날 공부한 개념을 적는 게 플래너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날 만약에 영어에서 영단어 정리, 중요한 그래프 정리, 이걸 1년 동안 해요. 저희 재수생은. 되셨죠? 그럼 그걸 공부한 다음에, 아니 그렇게 자기가 공부한 개념을 적고 그 하루하루 적고 뒤에 일주일 마지막 총정리하는데 시간도 적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습 플래너는.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검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가 안 쓰면 본인한테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계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저희가 라이브러리고요. 저희가 4, 5, 6, 8층을 써요. 되게 신기하죠? 네. 엘리베이터 잘못 누르면 러셀이 나오고 엘리베이터 잘못 누르면 청솔이 나와요. 저희는 4층하고 8층이 강의실이고요. 네. 5층과 6층이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5층을 러셀가 반반씩 쓰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저희가 라이브러리는 지정석으로 따로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노원구에서 가장 커요. 네, 사이즈는.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 여자 구분하고요. 줄마다 학생 지도팀 선생님이 다 깨워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그거 하기 힘드시잖아요. 네, 30분에 한 번씩 아이 깨우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자,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부모님들 우리 애기들 다 저희가 명찰을 줘요. 아이디죠. 그 아이디 있어야 돼요. 거기 자기 고유 번호 있어야 이제 나중에 그 질문하는 패드도 쓸 수 있고 재원생 인증도 해서 그 이투스 인강 30일 무료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들었던 수업 또 들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띡띡 찍으면 본인한테 문자 가는 거. 등원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목걸이로 돼 있잖아요, 본인들. 그러니까 애기들이 꼭 이제 오늘은 이제 잠바 입었어요. 점퍼를 입고 넣어서 가요. 집에 가요. 다음 날은 엄마 나는 코트 입을래. 그러면 보통 저 어제 입었던 잠바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 저도 항상 OT 때 그 얘기해요. 꼭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네, 이거 안 갖고 오면 언니 문자 안 가면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학원에 또 전화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아이가 왔으면 전화 안 하겠죠. 하고 저기 어머님들한테.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머니 챙겨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냥 학생 카드처럼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들어갈 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이 잘 데리고 학원 앞에 내려줬어요. 우리 아이는 셔틀도 안 태워. 내가 열심히 델타 줄 거야. 그 델타 줬어요. 근데 아이가 델타 줬는데 학원으로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의 사랑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얘기 좀 할게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여기 학생들 또, 뭐야, 또 이럴 텐데. 휴대폰 걷어요. 네. 아침에 들어올 때 걷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는 1년 번호를 줘요. 그럼 A라는 학생이 있다면 이 친구는 무조건 자기 반에 13번에만 넣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럼 제가 랜덤으로 매일 한 가방씩 열어봐요. 근데 13번에 핸드폰이 없어요. 그럼 누구 핸드폰인지 알죠?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문자로 확인해요. 어머니 아이 핸드폰 갖고 갔습니까? 라고요. 부원장입니다. 이게 랜덤으로. 근데 어머님이 가져갔대요. 그럼 이 아이는 안 낸 거죠. 네, 저는 랜덤으로 그것도 합니다. 네, 재미도 있고 또 혼도 내고. 왜냐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이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와요.
그럼 저희 지도팀은 걱정해요. 이 아이가 또 뭐 장이 안 좋은가 보다. 얘가 1시간 동안 안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방수팩에 넣어서 변기 뒤에 넣어놨다가 이제 들어가서 또 꺼내서 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창의성을 가진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돼요. 네, 정말 놀랐어요. 아, 진짜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핸드폰은 걷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부모님 전화할 일 있으면 데스크에서 직계 가족한테 전화 가능하니까 934-9001 찍히면 아이가 전화한 거예요. 네, 학원에서 여러 가지 돈 내라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학원에서 문자 전화가 가면 아이가 엄마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아니면 엄마 나 조퇴해야 돼, 아니면 뭐 교재 사야 돼, 이럴 수 있으니까 요 부분 꼭 알아두세요. 핸드폰 꼭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부모님들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그 3년 전, 4년 넘었구나. 그 동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을 윈터 때 이제 잘 했어요. 그리고 저희 단과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좋았나 봐요. 핸드폰을 내는 게. 저한테 오더니, 부원장 선생님, 주말에 계속 맡겨달래요.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엽죠. 왜냐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주말에 내고 이제 막 단과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고려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잘 갔죠. 예, 공부.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해서. 근데 왜 그랬냐면 롤이라는 게임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아이가. 본인 롤 아시죠? 그다가 이제 참은 거죠. 1년을 잘 참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정말 잘 갔는데 그 이후에 그 고려대학교에서 롤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전국 대학교 롤대회 나가서 또 3등을 해서, 네, 300만 원을 타서 저한테 1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저 눈물이 정말, 네,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한테 웃으면서 아이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제는 자기가 저기 방에서 롤하고 있으면 엄마가 과일 갖다 주면서 아들 화이팅 뭐 이렇게 돈 벌어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참고, 그리고 부모님들 조금 아이들 그 대신 10시까지 공부하죠. 애기들 7시 50분부터. 본인들 중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7시 50분 밤 10시까지 애들하고 맨날 있으니까. 윈터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걸 다시 돌려 말하면 본인들도 10시까지 일하시고 10시에 집에 가면 일하고 쉬고 싶으세요? 근데 집안일이 가득가득하죠. 네. 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여기서 평일만 좀 시켜주시고 주말에는 조금 쉬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 대신 예비고3은 좀 다릅니다. 예비고3은 네, 주말에 네, 주말에 좀 표독스러워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 쓰는 것도 좀 관리해주고, 근데 그 대신 많이 쓰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거 하다가 못 일어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팁, 3일까지는 잘 해요, 애기들이. 얼어가지고 3일 동안 되게 잘해. 학원에서 하란대요. 그러다가 3일 딱 지나면 이제 또 갑자기 아침에 뭐라 그래? 아프대요. 졸려온 건데. 뭔지 알죠?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네, 맞아요. 정말 진짜로 아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만 잘 참으면 윈터는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조금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원 셔틀 있는 거 아세요? 26대가 돌아요. 네, 많이 도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경기도에서도 많이 와요. 경기도에서 많이 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를 갑니다라는 지역만 크게 넣어놨고요. 지역만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들, 우리 집 쪽으로 자세한 노선 중에 우리 집 쪽은 안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록을 하시면 주소를 주실 거잖아요. 그럼 그거로 다시 짠다고요. 최근거리로. 집 앞에 갑니다. 약속 안 드려요. 그랬다가 막 컴플레인 거셔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하셔가지고 안 되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를 이제 대리 업체 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네, 요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하원은 내가 시킬래 라고 하신 분 있죠? 그럼 반행만 했고 등원만 시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탔는데 너무 돌아. 그쪽으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틀 한 것만 일자정산 해주시고 취소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조금 알고 계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억지로 막 우겨서 태우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일찍 다녀요. 거의 뭐 6시 반, 7시 초반 때부터 막 다니니까, 네, 여러 군데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빨리 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자, 급식 말씀드릴게요. 자, 급식은 저희가 올해 6,500원이었어요. 네, 오르겠죠? 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근데 금액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2,300원일지 3,400원일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근데 예산은 잡으실 때 아까 셔틀은 6주에 15만 원입니다. 등하원. 네. 등원만 하원만 시키실 거면 반액만 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급식 같은 경우는 보임들 아마 6,500원이었는데 이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몇 끼 먹죠? 2끼 먹죠. 네. 그러니까 간식 같은 거 좀 싸주세요. 냄새 안 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그 얼음 정수기 있으니까 텀블러랑 다 갖고 오면 되고 그래서 점심 저녁 아이들 줄 건데 점심 저녁 어디서 먹게요? 라이브러리에서 먹어요. 자기 자리에서. 네. 식당에서 안 먹어요. 저희는. 네, 그게 친한 친구들끼리 왔을 때 3, 4, 5 떠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라이브러리에서 먹이는데 느낌은 뭐냐면 여기 러셀도 저희도 2층에 급식 업체가 있어요. 따로. 근데 본인들 1년 동안 600명이 재수부가 먹는 밥이에요. 괜찮아요. 밥. 괜찮아요. 뭐 저희도 먹어요. 원장님이나 저도 먹고. 자, 두 번째는 갖고 올라와요. 라이브러리 앞에 로비로. 그리고 뷔페처럼 깔아놔요. 네. 그리고 아이가 그 자기 식판에 밥만 풀면 되고요. 여사님들이 반찬 더 놔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와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만 유일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애기들이. 되셨나요? 네. 네, 음악을 들으면서 영단어 보면서. 그렇죠? 네. 뭐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 주니까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치카치카 하러 또 올라갔다 오고 또 하늘정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1층으로 가면 안 된다. 공부 안 돼. 투썸 갈까? 그러면 제적입니다. 투썸 가면 제적이에요. 외출증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식은 본인도 한번 제가 예산 잡아보니까 6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끼 먹으면 40만 원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매점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아까 의무 아니고 선택이잖아요. 근데 급식은 있어요. 토요일 날. 네. 급식은 점심 저녁 있고 일요일만 외출 식사예요. 네, 그거 알고 계세요. 자, 그럼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는 강부 청소를 하루에서 제가 표준 시간표 보여드렸죠? 여기는 부모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1교시에 100분씩 해서 수업 있으면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중에 의치서 특별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등급 때 친구들이 있다. 이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 의치서만 맡았던 담임이 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무료 컨텐츠가 나간다. 이런 게 좀 심화 컨텐츠가 좀 나간다는 얘기들. 뭐 수업이 심화 수업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거고. 그런데 요거 보이세요? 슬프죠? 작년 윈터 마지막 날 저희가 졸업증처럼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저 있잖아요. 저희 반 아이들. 근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네. 저 눈물이 진짜로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진짜 잠이 들어가지고 그 마스크에 그 침이 나와서 이렇게 진해지면서 막 또 마스크 달라고 올라오고 막 진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윈터 때. 근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나중에 좀 의젓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거 한번 넣어봤고요. 자, 거의 마무리. 그리고 포스트 윈터는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포스트 윈터는 포스트 윈터끼리 3주 동안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노아웅 선생님인데 너무 괜찮아. 그럼 그 선생님이 다 단과 하신다고요. 1년 동안. 윈터 끝나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만. 근데 단과를 들으면 3주 동안 2월부터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제 끝난다 그랬죠? 윈터가 2월 8일 날 끝난다 그랬죠? 그럼 남은 기간을 독서실, 급식, 셔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게 포스트 윈터. 우리 아이는 윈터만 끝나고 그냥 단과만 들을래. 그럼 원하는 단과만 들으러 오시면 돼요. 뭐 주말이든 언제든. 근데 단과를 듣는데 독서실도 사용해서 좀 마무리할래. 3주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비용의 독서실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3주 동안. 되셨나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윈터스쿨 학생한테만 주는 혜택이에요. 네, 외부생은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 뭐 150명 이렇게 하면 거의 마감되고 금방. 그래서 요것도 독서실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우리 혹시 투스 인강 선생님 중에 그 신영균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학림 쪽은 학림학원은 예비고3이 윈터가 없고 단과다 보니까 근데 저희 학원에서 신영균 선생님도 이번에 들어오세요. 윈터 때. 근데 돌려 말하면 단과를 하시는데
윈터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고2, 3 어머님들은 제가 꼭 추천드릴게요. 그 선생님 수업은.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만약에 예약금을 걸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지금 쇼핑백에 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원서 작성하셔서 저희 데스크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저희가 지금 1월, 12월에도 단과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혹시나 뭐 원하시는 수업이 있으면 그것도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안에 있는 브로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 오늘 괜찮으셨나요? 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